이제 그 122가 보세요. 이제 지목 변경 봐야죠. 이제. 자, 보시고 지목 변경이고, 자, 일단 의 보세요.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포인트가 뒤에 있어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첫 번째. 자, 그다음 이제 대상 토지 중요합니다. 대상이고, 자, 첫 번째. 소유자가 지목 함부로 막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꼭 그 말이 와야 돼. 국토법 등. 자, 그다음 줄 보세요. 관계업령에 따라 형질 변경 등 공사가 뭐 했을 때? 준공됐을 때. 준공은 무슨 말? 공사가 끝나면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말 와야 돼. 이제 관계업령에 따라 형질 변경 등 공사가 뭐 됐을 때? 준공됐을 때 됐고. 자,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자, 주의하시고, 자, 짚어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토지나 건축물 용도 변경이죠. 자, 그러면 토지 용도 바뀌면 지목이 바뀌죠. 문제는 예지. 건축물의 용도 바뀌면 지목이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이거 적어놨잖아. 뭐 아니야. 이게 의외로 쏘가요 시험 보러 가면. 자, 이제 사건 하나 보세요. 사건. 자, 들든 예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자, 무슨 초등학교 분교예요. 초등학교 분교. 그럼 이제 자, 이 토지는 지목이 뭐다? 학교 용지죠. 학교가 폐교했어요. 자, 폐교했다. 이제 폐교하면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이제 학교는 아니지. 잡종지. 근데 잡종지가 여기를 이제 개인이 사가지고 별장으로 써요. 그럼 지목은 뭐다? 대가 되겠죠, 이제. 그럼 보세요. 토지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 용도 바뀌어도 바뀌어요. 시험이 이렇게 낼 거예요. 토지의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나 건축물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면 X예요.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되고 이제.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줄 보세요.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했어요. 자, 보세요.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했죠. 합병 신청했는데 뭐도 바꿔준다? 지목도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도시화 사업이죠. 좀 법에 따라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도시화 사업할 때는 어차피 합병하는 김에 모두 지목도 같이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토지 세 개 꼭 보셔야 돼. 이제 다시 첫 번째 이제 형질 변경 등 공사가 뭐 됐을 때? 준공됐을 때 하나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세 번째는 공사 준공 전 뭘 신청했다? 합병을 신청했을 때 지목도 바꿔줍니다. 이제 그래서 대상 토지가 제일 중요해요. 됐고. 자, 그다음 지목 변경은 자, 신청 의무기한이 얼마? 똑같죠? 60일의 의무기한이 있다. 60일 나와야 되고. 서류는 아직 보실 필요 없고요. 절차. 자, 절차 볼게요.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자, 지목 바뀌는 거라 면적 관련이 없죠, 안 하죠. 대신에 정말로 지금 바뀌었는지 나가서 확인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 중요한 게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나와야지. 이제 거기 그 책의 옆에다 하나 그 제일 끝에 줄에 있네요. 토지 조사 나왔는데 옆에 하나 적어주셔야 돼. 지목 변경은 측량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목 변경 파트, 저거 제일 중요해요. 이제 대상 토지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토지 용사유 또 하나 있죠. 이제 대표가 이제 그거 하세요. 해면성 말소다. 해면성 말소 잘 보셔야 돼.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잠깐 보세요. 자, 이제 해면성 말소인데 이거 어떤가 봐요. 바닷가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닷가 토지인데 자, 10회 전, 11회 전, 12회 전 이렇게. 제가 딱 나가니까 바닷물이 쭉 들어와서 요만큼 이제. 여기는 이제 토지다 바다다. 바다죠. 바다니까 더 이상 지적 공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는데 문제 보세요. 일단 바다가 됐는데 여기가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또 지목이 전이죠. 바닷물 들어가지고 바뀌었어. 염전으로. 그러면
전인 토지가 염전으로 변하면 무슨 대상? 그때는 지목 변경이겠죠? 두 번째 이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해야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바다가 됐고 요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때 말소합니다. 이제 말소고 자 그다음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해면서 말소는 이제 보세요. 우리 지금 쭉 공부한 걸 따라 보면요. 토지 이동은 대부분 다 신청 의무 기간이 얼마씩이었어요? 60일이죠. 여기는 이제 90일이에요. 30일 더죠. 자, 이유. 소유자가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 토지 없어졌잖아, 이제. 날짜 30일 더 줘. 뭐 하라고? 소주 먹으라고. 합의 얼마? 90일. 근데 문제는 이제 보세요. 자, 90일인데 일단은 바다가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자가 바다 된 거 모를 수 있잖아요. 토지가 바다가 되면 일단 우선 소관청에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먼저 해줘요. 말소하라고. 첫 번째 이제 절차 볼게요. 자, 3번 줄 그세요. 3번. 자, 지적 소관청은 동그라미 치고 3번에. 그다음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됐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소유자는 얼마에 말소한다? 90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소유자가 90일 내에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90일 지나버렸어. 어떻게? 그때 이제 소관청에서 줄 그세요. 자, 두 번째 줄, 4번의 두 번째 줄. 말소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은 직권으로 동상을 말소해야 한다. 지금 말소 시켰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말소했으니까 이제 말소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제 양가로 6번이에요. 6번. 소관청은 지적공고 동상을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때는 결과를 줄거요.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줄거요. 요거 빠뜨리면 안 돼. 자, 결과를 이제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됐고. 끝났죠? 근데 이제 보세요, 다시. 한 3년쯤 지났어요. 또 바닷물이 쭉 빠졌어. 다시 토지가 다시 만들어지면 이때 요거 이제 회복은 누가 해요? 낯선 사람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뭐죠? 4번에 있어요. 5번. 회복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은 돼 있지. 5번에서 줄 그세요. 소관청은 다시 토지된 경우에 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 절차가 여기 시험 잘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이제 자 기억하세요. 일단 해면서 말소는 바다가 됐죠. 됐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바다가 되면 이제 말소는 원칙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얼마 이내? 90일 내. 근데 문제는 소유자가 90일 내 말소를 해요, 안 해요? 90일 지나버리면 소관청이 직권말소 시키고 그럼 이제 말소한 사실을 누구에게? 소유자 및 공유수연 활동에 통지합니다. 끝났어요? 다시 바다가 이제 토지로 변하면 회복은 누가 한다? 소관청에서 며칠 내? 거짓말 치지 마. 날짜 없어. 그게 시험 나온다고 그게 이제. 그래서 포인트가 토지가 바다가 되면 90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유가 뭔가 하면 회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잖아. 국가기관이니까 의무를 지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절차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6개 나왔습니다. 다시 6가지니까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서 말소. 용어 정의 꼭 아셔야 돼. 용어 정의는. 그리고 대상 토지 있죠? 한번 쭉 보셔야 돼. 어떤 대상이 있는지. 자, 그다음에 토지동은 대부분 다 신청 의무인이 얼마? 60일이고 해면서 말소는 90일이다. 그래서 흐름을 쭉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지만 세부상을 외우시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흐름만 쭉 잡아놓으세요. 이제 됐고 여기가 이제 토지동 사유였어요. 이제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등록상 정정은 이제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130페이지에 가세요. 축척 변경.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축척 변경이요. 자, 우리 시험에 매년 하나씩 나왔거든요. 매 한 개씩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 시험에 요거 3문제 나왔어요. 작년 문제 되게 좀 안 좋아요. 요거 하나 3문제 냈으니까 안 좋고 이제 자, 첫 번째
자, 축척평형의 의 아주 중요합니다. 줄 그으세요. 자, 축척평형이란 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자, 포인트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지적도. 두 번째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이제 딱 잡으셔야 돼. 그럼 첫 번째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그거네. 임야도는 축척 변경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왜? 지적도에서 그랬으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임야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 첫 번째 의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야 돼. 대상 토지인데 두 가지예요. 이제 도면의 정밀성, 통일성인데 자 쓰지 마시고 책에 있어요. 거기 요건 보실래요? 요건. 요건에서 자 요건의 1번 기역번 줄그시고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하여 일필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용사는 정리를 곤란한 때 가로치고 거기가 이제 정밀성 그러시면 돼. 정밀성이고 자 이유 말씀드릴게. 이런 거 어때요? 토지를 자꾸 분할하다 보면 쪼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도면에 토지를 나타낼 수 없을 수 있죠. 그때 이제 고적은 크게 옮겨 그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정밀성 그래요. 자 니은번 별표 치고 하나의 지번부의 적에 서로 다른 축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가로치고 여기가 통일성이에요. 줄거요.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축척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앞으로 이제 혹시 고기 아세요? 안양 평촌 아세요? 안양 평촌. 평촌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 축척평형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자 이제 그림 보세요. 뭔가 하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안양 구도시예요. 우리나라는 구도시 지역은 대부분 축척을 1000분의 1로 그립니다. 1000분의 1이고 여기를 절반을 잘라서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도시화 사업을 하고 나면 축척을 얼마로 그릴까요? 가장 정밀하게 500분의 1로 그려야죠. 자 그럼 보세요. 자 평촌 지역 낸데 한쪽은 500분의 1, 1000분의 1. 도면의 통일성이 없죠. 이때는 뭐를 벌어? 그렇죠? 아니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요거를 공개하죠. 이렇게. 좀 전에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죠? 그 이거예요. 뭔가 하면 구도시 지역이라고. 도시 지역이니까 당연히 지역도 지역이죠. 근데 뭔가 하면 구도시 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신도시 건설할 때 그때 하는 게 축척 변경 사업이에요.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거. 또한 중요한 거는 축척 변경은 일필지 변화가 아니에요. 요 지역 전체를 얼마로? 전체를 옮겨 그리죠. 500분의 1로. 이제. 중요한 게 뭔가면 축척 변경은 일필지 변화가 아니고 한 개의 지역이 변한 지역. 전체를 얼마로? 500으로 옮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야 되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밀성, 두 번째 통일성이고 통일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서로 다른 축척이 있을 때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자 여기 이제 그림 보세요. 자 그럼 요 지역을 이제 얼마로 그래요? 500분의 1로. 그럼 문제는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여기 과거 구도시입니다 그랬죠. 문제가 구도시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면만 500분의 1로 그래요? 아니면 500분의 1로 그릴 거니까 여기를 도시화 사업을 같이 해요. 같이 해야죠. 그럼 뭔가 하면 사업을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뭔가 하면 자 구도시 지역을 도시화 사업을 해서 축척을 500분의 1로 옮겨 그린다 그 말입니다. 요거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좀 전에. 안양 평촌이 제1호 사업 시행입니다 그랬죠. 1호 사업은 되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1호 사업은 시범 케이스죠.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 안양 평촌이요. 9년 반 걸렸어요. 금방 안 끝나 이거. 뭔가 하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엄격히 잡아야 돼. 자, 절차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선 축척평 할 때 제일 먼저 사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절차가 3개 나와요. 책에서 줄거 볼게요. 자, 131 거기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묶어주시고 131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앞에 쓰세요. 사전적 절차 이렇게. 사전적 절차. 이제 뭔가 하면 축척평 할 때 우선적으로 거친 절차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불러야죠. 사전적 절차다 됐고. 세 줄 그세요. 제일 첫 번째 해당 지역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야 돼요.
거기 이제 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자, 동의받고 그 다음에 축처 변경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축처 변경 의결.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서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동그라미 2번의 끝에 제일 끝에 있어요. 자,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축처 평할 때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두 번째 어디에 의결? 축처 변경인의 의결을 거치고 또 하나 뭐 관할 시도지사 승인까지 받아라. 승인 받으면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개 묶어서 저렇게 불러요. 사전적 절차다. 편하고. 그럼 이제 승인 딱 받았죠? 승인 받으면 사업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에 줄 3번 줄 긋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축처 변경 시행 공고가 와야 됩니다. 자, 줄 긋으시고 그래서 축처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동그라미 치고 날짜를 잘 보셔야 돼. 20일. 그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경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4번 경계 표시 설치한다. 얼마 이내? 30일 이내. 자, 그림 보세요. 뭔가 하면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 확대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이제 갑의 토지라 을의 토지다. 뭔가 하면 이 토지 경계는 국가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요? 소유자가 잘 알아. 소유자 이제 경계 표시해라. 얼마 이내? 여기 30일. 이렇게 이제 30일.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돼요. 우리 경계다. 이렇게 표시했고.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표시해놨죠? 그럼 그 위에 경계 요거. 이상이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5번 가세요 이제. 토지 표시 결정한다 돼 있고 5번 제목 자, 또 이제 측량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측량하고 이 표시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해봤더니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럼 경계를 이렇게 삐뚤삐뚤 둬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지 이제. 잘라줘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경계는 이제 노란 선을 해라.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결정됐어요. 앞으로 경계는 이제 하얀선이 아니고 뭐다? 노란 선이죠? 그럼 문제가 그럼 이 토지는 원래는 누구 거였어요? 을 거였죠. 그 자르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 뭘? 얘요. 축적평하는데 토지 뺏겼죠. 아주 쿨해. 필요하면 가지세요. 말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그세요. 이제 6번에 지번별 조서 작성합니다. 지번별 조서. 자, 뭔가 하면 요거예요. 자, 조서에 적어줘요. 갑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을의 토지는 50제곱미터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지번별 조서. 조서란 말은 소리요 그 말이에요. 조서는 이제 뭘 적어줘야 돼요? 증감 면적을 적어놔야지. 줄 긋게요. 6번에선 자, 두 번째 줄 끝에 자, 공부상 면적과 칭여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다. 작년 시험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지번별 조서 파트. 정답을 뜬 지문입니다. 됐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면적이 늘어났죠. 그럼 갑은 돈 내야 되겠죠? 을은 이제 줄어들었죠?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아야 되겠지. 그게 청산이라고 이제. 청산인데. 자, 그럼 청산 절차에서 자, 절차를 제가 좀 잘랐어요. 다시 보세요. 청산도 넘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청산금 산정해야 돼요. 자, 줄긋게 어딘가면 자, 8번. 8번에 청산금 산정. 자, 이제 기업번 보세요. 청산금은 축적평으로 인한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서 쭉 가서 이제 니은번 별표 치고 니은번 자, 증감 면적에 대한 청산할 때 자, 줄거요 축변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 제곱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됐고 그 뒤에 또 줄그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시행 공고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정원에 토지돼서 지번별 제곱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변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어진 칠판 보세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면적 늘어난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내야죠. 을은 받아야죠. 자, 근데 이렇게 해요. 여기 청산금 산정하는 절차인데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지적소관청이요. 이때 시행 공고일 있죠. 이때 금액을 알려준 거예요. 이때 그 옛날 금액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은 지가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뭔가 하면 옛날 거 좀 알려준 거야. 이때 거를 지금. 그럼 새로운 청산금은 누가 결정한다? 축변위의 이제 의결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축변위의 의결. 이제 결정됐어 이제. 됐고 이제 그 다음 옆에 가서 이제 자 리을번 옆에서 리을번 옆에 적으세요. 리을 옆에다가 청산금 공고라고 쓰고 책이 좀 제목이 없어요. 청산금 공고. 여기 공고 기간 얼마? 15일 돼 있고. 자 보세요. 공고란 말은 뭔가 하면요. 이 공고란 말은 시군구 게시판이 있죠. 딱 써붙였어. 갑은 얼마 내고 을은 받아가라. 그럼 뭔가 하면 공고하면 갑과 을이 금액 알아요? 게시판 써붙여놨으니까 갑과 을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에게 납부고지와 수령통지합니다. 청산금의 납부고지와 수령통지 이렇게 이제. 자, 요건 어딘가 하면 자 9번이에요. 9번 청산금 납부고지. 기업번 줄 읽으세요. 자 소관청은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손통지한다. 또 줄 긋고 여기서 기하세요. 청산금 납부고지 손통지 얼마 이내? 20일. 그럼 이제 보세요. 통지 왔죠? 통지 왔는데 갑과 을이 금액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너무 많다, 너무 적다. 그럼 청산금에 이제 이의신청을 딱 해야죠. 자 여기 어딘가 하면 10번 이의신청. 자 기하세요 이제. 자 갑이나 을 보니까 이제 청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신청한다. 그래서 이제 줄 그세요. 1개월 이내에 지저 소관청이 하고 10번의 기억번, 10번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 의결해야 되겠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얼마 이내에 누가 한다. 1개월 이내에 축변위가 의결합니다. 그 기억, 니은 중요해, 둘 다 중요해요. 다시. 자, 통지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청산 이의신청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이 하고 요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위가 합니다.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 지급해야죠. 위로 올라가세요. 쭉 올라가서 자 9번에 니은 디귿 묶어주시고 9번에 니은 디귿 이거 이제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 면적 늘어난 갑은 얼마에 납부한다? 이제 6개월 이내. 9번에 니은번 소화세 내야 되고 그럼 을한테 돈 줘야죠? 을에게 얼마 이내 준다? 6개월 이내 이제 6개월 됐고 납부 지급했어요. 끝났고 이제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납부 지급하고 났더니 돈이 이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그 차액 처리예요. 그래서 차액 처리인데 자 거기서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위에 올라와서 9번의 미음번 9번의 미음 9번의 미음 9번 위에 8번의 미음 미음번 자 증가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와 감세 면적에 대한 합계의 차이 생긴 경우에 줄 보세요. 초과액은 지자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자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이 지자체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시군구죠. 여기를 소관청 그리면 안 되고 이걸 꼭 지자체 그려야 돼. 지자체. 뭔가 하면 자 지자체든 소관청 똑같은 기관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이제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는 절차를 못 잡아요. 지금 제가 이 프린트를 보내놨는데 까먹고 못 보냈어요. 프린트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 그래서 이제 잡아주시고 다시 차액 처리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할 때는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가 부담한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끝났으니까 11번 줄 보세요. 이제 축적변경 확정 공고 옵니다. 11번 확정 공고 사업 끝났고 여기서 줄 좀 그어야 돼요. 자 기업번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됐을 때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됐고 디귿도 줄 그세요. 자 출처평형 시행적의 토지는 확정 공고 이래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끝났다 그 말입니다. 됐고 또 넘어가서 이제 12번 지적공부에 등록 및 촉탁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절차 쭉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절차인데, 자, 우리 프린트를 원래 드리는데 오늘 빠뜨렸어요. 모르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절차 한번 쭉 잡아보시고요. 자, 대신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 축적표현 절차인데 보나마나 시험에 뭐 낼까요? 날짜고 날짜. 날짜 정리해야 돼. 다시 정리할게요. 책에서 이제 봐주세요. 체크해서 다시 앞에 가서 이제 131페이지. 제일 처음에 131 축적평형 할 때 제일 먼저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나왔고 3분의 2 하나 줄 긋고 3번 축척 변경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고의가 20일. 그 다음에 4번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 얼마 이내? 30일 나왔고 30일. 쭉 넘어가서 이제 자, 8번에 청산금 나와야죠. 그래서 이제 청산금 공고합니다. 자, 어디 갔어요? 청산금 공고. 자, 133에서 리을번. 자, 청산금 공고기한 얼마? 고야 15일 됐고. 자, 9번의 기업번 청산금에 납부고지 손통지해야죠. 얼마 이내? 20일 됐고. 그럼 이제 통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신청 얼마 이내 누구에게? 1개월 이내에 지적 소환청이 하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하고 금액이 정해졌죠? 그럼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9번에 니은 디귿 6개월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이제 됐고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시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파트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날짜 위주 많이 볼 건데 자 날짜 약간 볼게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잘라서 앞에는 축척 변경 청산인데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자 축척 변경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요게 기준 됐고 넘어와서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손통지는 줄어들어서 20일. 요게 기준이에요. 20, 30, 15, 20. 자, 그럼 이제 통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정한다?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이 하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하고 금액이 정해졌고 그럼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또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외울 거예요. 20, 30, 15, 20. 1월, 6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적평형 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됐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건데. 아까 여기서 우리 적어왔어요. 축처변경위원회. 축변위 그랬죠? 축변위에는 위원들이 있겠죠. 위원 중에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있을 때 2분의 1 이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외우고요. 20, 30, 15, 20. 1월, 6월, 6월이고 앞에는 3분의 2, 뒤에는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절차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지금 책 가지고는 좀 절차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모르고 못 보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읽어보시고 날짜만 잘 확인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134에서 4번에 그거 왔어요. 이제 축처변경위원회. 자, 축변이 우리 지금 여기서 크게 한 3번 나왔어요. 지금 보셔야 되고. 자, 1번 줄 그세요. 자, 구성의 기업번. 자, 축처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회 2분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한다. 그거 외우셔야 돼. 축변위에는 위원회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나와야지. 2분의 1 됐고. 또 그 다음 장도 보세요. 시행지역의 소유자가 5명 이하인데 전원 다 뽑아야 돼요. 왜 전원 다 뽑아야 돼요? 5명 이하죠. 다 뽑아야 적어도 이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책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계속. 그 다음에 니은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역소관청이 지명한다. 요거는 30일의 정답 질문이었어요. 이유. 축변위 위원장 소관청이 왜 지명해요? 여기. 축적평형 사업하죠? 돈 남으면 누구 거? 지자체 거.
부족할 때 누가 부담한다? 지자체. 그럼 지자체 얘들은 이제 축적할 때 반드시 돈을 남겨야 돼, 부족하게 해야 돼? 남겨야죠. 위원장 말 안 들으면 돈 남아 안 남아? 그 꼴은? 그래. 그래서 지명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나왔어요. 이제 지명한다 됐고. 그다음 쭉 가서 이제 기능. 자, 기능의 별표 하나 치시고. 기능이 4가지예요. 4가지란 말은 시험 내기가 편하죠. 자, 잠깐 보세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절차에서 지금 축변이가 지금 크게 3번 나왔어요. 어딘가 하면, 자, 보세요. 요때 한번 나왔죠. 축적변에서 사업할 때. 첫 번째 이제 축변 의결 나왔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책에서. 축척 변경 시행 계획이 관한 거. 기억번. 이제 축변 의결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산금 산정할 때. 여기도 축변 의결 나왔죠? 두 번째 청산금 산정할 때 됐고. 세 번째 청산금 이의신청하면은 의결도 아까 누가 했죠? 축변이가 했죠. 세 번째예요. 디귿번. 청산금 이의신청했을 때. 리을번 기타 축처평 관련하여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거의 4가지 있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지금 축변이 기능은 4가지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문장 속에는 축척변경이나 청산이 들어가 있어요. 축척변경이나 청산.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렇게 흐름만 잡으시면 되니까. 자, 앞으로 축변이 기능에는 꼭 2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축척변경이란 말. 또 하나 청산이라는 말. 두 개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하나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됐고. 그 다음 이제 축변이 회의해야죠. 회의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하나만 제가 할게요. 3번에 디귿번 별표 치고 3번에 디귿. 자, 위원장은 축변이 회의로 수업할 때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회의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또 하나 줄으세요. 서면으로 통지한다. 우리 시험은 7일 그리고 2번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요. 축적평형은 대부분 다 날짜가 시험 나와요, 이제. 그래서 흐름 좀 잡으실 때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고개 드시고. 첫 번째. 축처 변경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20일.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는 30일. 이게 기준이에요. 넘어와서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송 통지는 20일 됐고. 통지 왔는데 청산금 마음에 안 들죠? 이의청해야죠. 얼마 이내 누구에게? 1개월 이내 지적 소관청하고.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 누가? 1개월 이내에 축변이가 하고. 금액이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지급해야죠.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이제. 이렇게 외우셔야 돼. 20, 30, 15, 20. 1월, 6월, 6월이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축적비용 할 때 해당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아라? 3분의 2 이상 됐고. 그 다음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특징은 작년 시험에 요 파트가 3문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한 3문제 냈다고 지금. 올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또 날짜 내겠지 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잡아놓으시고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그다음 이제 3번 토지동 신청 및 신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면요 토지동 사유였어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동 신청은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소유자가 해야지.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제가 타이틀을 3개로 잘라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신청권자인데 크게 3개. 원칙, 대위, 특례 3개 나옵니다. 다시 첫 번째. 토지동이 딱 발생했다. 신청은 원칙은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해야죠. 소유자가 해야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대위란 말은 뭔가 하면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다시. 원칙은 누가 하고 소유자가 해야 되고 소유자가 안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한다. 대신 신청. 여기가 타이틀이 4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두 번째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인. 마지막에 채권자.
이제 대위 신청 그래요. 대위.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신청 특례예요. 특례인데 특례는 딱 두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례는 어딘가 하면 여기가 첫 번째 이제 도시화 사업할 때 또는 그렇게 해요. 대규모 사업할 때 이렇게. 자, 뭔가 한번 사건 하나 보세요. 여기가요. 판교 신도시예요. 판교 신도시. 그냥 최근에 딱 지었습니다. 자, 보세요.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토지를 약 2만 필지를 사용했어요. 2만 필지. 소유자가 몇 명쯤 나와요? 1필지 하나씩이면 2만 명. 자, 그럼 봐요. 판교 신도시를 짓는데 용인시청 앞에 2만 명이 줄을 쫙 섰어. 2만 명이. 이 서류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봐요. 신도시 건설하고 있죠. 자, 그러면 2만 명이 신청을 하면 2만 명 모아놓으면 뭐예요? 막 데모하겠지. 왜 보상금 아니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소유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그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포인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대규모 사업은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도 4개지 보나마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한다. 나오면 대위한데요? X예요. 대위 아니고요. 이건 이제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르세요. 제목을. 원칙, 대위, 특례 이렇게 이제 되고. 책 줄 읽어볼게요. 일단 135. 3번에 1번 줄 읽으세요. 첫 번째 줄. 양글 1번. 토지 소유자는 그 다음 줄. 자, 사유 발생하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칙은 누가 한다? 소유자는 돼 있잖아요. 원칙 조항이고 이거 이제 원칙이고.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자, 139 먼저 가세요. 139. 자, 3번. 토지동의 시청의 대위. 자, 밑에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줄 보세요. 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 나왔죠? 그게 대위 그 말이에요. 대신.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공공사업 줄 긋고 줄 보세요. 지목.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 자, 고개 드시고. 지목 나왔어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학교, 철도, 수도. 이런 토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누구? 국가겠죠? 여기 묶어서 이제 공공용 지목 그 말이에요. 이제. 공공사업 나왔잖아요. 공공사업.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합니다. 원래는 국가가 해야 돼. 근데 귀찮잖아요. 누가 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그래서 공공용 지목은 이제 시행자가 이제 대위 신청합니다. 됐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인데 국가 소유 토지예요. 지자체 소유니까 옆에 줄 그세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 장. 도 대위 신청이고.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다. 공동주택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줄 그세요. 관리인 이렇게 이제 관리인이다. 이것도 가보세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면적이 조금 늘어났어요. 원래 아파트가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보세요. 아파트 면적이 조금 늘었다. 부지 면적이.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죠. 요 사람들은 토지의 지분이 있죠. 아파트 면적이 늘어나면 요 지분 비율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죠?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한다? 관리인이 신청해 줘라 그 말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공동주택의 부지일 때. 그래서 누가 신청한다? 관리인 됐고 이제. 됐고. 그다음 또 이제 4번에 줄 그세요. 채권자. 자, 나중에 민법 시간에 이제 그거 공부할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 나올 거거든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 여기 보세요. 대위 신청이고요. 타이틀이 4개죠. 4개란 말은 시험 내기가 참 좋아요. 여기가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자, 짚어보세요. 여기 시험 나옵니다. 토지 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점유자. 몇 번? 5번이요. 그 기출문제야. 또 나왔어요. 5번 지상권자.
몇 번? 5번. 자, 또 나왔어. 자, 잘 들으세요, 이제.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2, 3, 4,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이렇게 나왔어. 해외 여행 중자의 장남. 뭔가 하면 아버지가 소유자죠. 해외 여행 중이에요. 아들이 대신 와서 장남이. 요거는 대위 대리. 대리. 그러면 대리는 본인 행위, 대리인 행위. 그럼 본인 행위요. 그건 직접이지. 대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 시험 나왔어요 옛날에. 타이틀 내기 아셔야 돼. 이제. 비교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묶어 놓으셔야 돼 이게 됐고. 그다음 앞에 페이지 가세요. 자, 138 그럼 소리 볼 필요 없어요 다. 앞에 가서 이제 136 5번. 자, 줄 그세요. 도시화 사업 등 줄 긋고. 자, 1번 보세요. 다음 같은 사업 관련해서 토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줄 그어요.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줄 긋고 지적소관청에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136 제일 꼭대기 1번지 뭐. 자, 다시. 자, 주가 이제 해당 사업의 시행자 나왔고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이 됐고. 그래서 지금 1, 2, 3, 3개 나왔죠. 이게 법에는 원래 14개가 쓰여 있어요. 3개 묶어 놓으시고 앞에 적어. 이렇게 쓰세요. 대규모 사업 이렇게 하세요. 3개 묶어 놓고 대규모 사업. 3개 묶어 놓으시고. 얘 보세요. 1번은 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두 번째 뭐 농어촌 정비 사업. 세 번째 토지개발 사업. 묶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 대규모 사업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쭉 가서 이제 어디 갔어요? 5번에 별표 치고 5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자, 며칠 내에 해야 한다? 15일 내. 15일도 단골 지문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내용이 약한데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자,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딱 나왔고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나와야 돼요. 이제 무조건 이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대위 신청한다. 나오면 OX. 대위 나오면 틀려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다? 시행자만 할 수 있으니까. 대위가 아니고 여기 이제 시행자 신청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원칙 누가 하고? 원칙은 소유자가 해야 되고 소유자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타이틀 4개. 첫 번째가 이제 공공용 지목인 때는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두 번째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타이틀 4개. 그 다음 신여 특례. 딱 2단어. 어떤 경우에? 대규모 사업할 때. 대규모 사업 됐고.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하지. 대위로 쓰면은 틀립니다. 구하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자르세요. 원칙, 대위, 특례. 그래서 간단한 문제고요. 이 파트도 또 이제 올해 하나 나올 차례입니다. 오케이, 이제 보시면 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적법 끝내고 등기법을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자, 여세요. 자꾸 보셔야 돼요. 보시고 또 하나. 다른 과목은 매주 봐도 기억이 안 나죠. 2주 안에 보면 기억이 더 안 난다고 지금. 그래서 다음 주말에 한 번씩 보셔야 돼 자꾸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한 거 제목만 자 처음에 이제 지목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거 하세요. 경계랑 면적 두 개 결정하는 거.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 등록사항이 있죠. 그림 3개, 토지대장, 지적도, 또 하나 경계점, 좌표 양식 한번 보셔야 되고 이제. 그게 의외로 시험 잘 나와요.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3장 뒷부분은 타이틀이 4개 와서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공개.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전산자료 이용 절차.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네 번째가 지적 공부의 복구. 타이틀은 4개인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책의 줄근 감축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그 뒤에 공원 나왔죠. 토지 이동 사유 6가지 쭉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그거 와서 이제 축척 변경
날짜, 요 파트.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신청권자 파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제목 위주 자꾸 보세요. 제목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이제 축적 변경 프린트하고요. 그 뒤에 140페이지 지역 정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프린트 미리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차를 잘 잡으셔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자 정리 잘 하시고 이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